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을 이제 발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산율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과 저출산 관련 이제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은 뭐 종목들의 시가총액, 매출액 이런 것들 대비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관련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출생 관련해서 뭐 대장주나 이런 것들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2023년 출산율은 0.7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각 분기별로 발표될 때마다 2022년 0.78명이었던 출산율이 지금 2023년에 이제 계속 분기마다 이제 발표될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0.7명에서 조금 넘는 정도의 이제 출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은 0.7명의 이제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남녀 한 쌍의 부부가 0.7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성인이 0.7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10쌍. 그러니까 남녀 20명이 낳는 아이가 7명이니까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은 한 세대마다 인구가 3분의 1 토막씩 나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30세 인구, 30세 인구 이제 남녀 50만 명이 결혼하면은 25만 쌍의 이제 부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25만 쌍의 부부가 0.7명의 아이를 낳는다 하고 계산하면은 출생아 수는 17만 5천 명이 됩니다. 30년 후가 되면 이때 태어났던 17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다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이때도 이제 0.7명의 이제 출산율이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17만 5천 명이 결혼하면은 8만 7,500쌍의 부부가 탄생합니다. 0.7명의 아이를 낳으면 6만 1,25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가정해서 0.7명의 출산율이 이제 지속되면 60년이 지난 후에는 인구가 10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50만 명에서 출발했던 인구가 6만 1,250명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10분의 1 토막, 대한민국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0.7명 정도의 출산율이 지속됐을 때 현실화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되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현재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대책들이 너무 늦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나마 이제 0.7명의 출산율도 지금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960년대부터 해갖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해서 소폭의 이제 상승하는 시기는 있었지만은 출산율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른 게 있죠? 바로 집값입니다. 2023년 국토연구원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집값과 출산율 여기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올라서 환호하는 동안에 다음 세대는 아이 낳기를 이제 점점 회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저출산 대책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려 있는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2024년 1월 1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데 관련주들이 이제 당연히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이란 의미를
용어를 안 쓰고 저출생으로 이제 용어를 지금 정부에서는 바꿨거든요. 저출산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제 여성 중심의 이제 이라 저출생 아이가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의미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함께 공동의 이제 그 어떤 문제 의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용어를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두 정당 모두 출산, 육아, 돌봄, 지원 강화,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가족 문화 확산 등 등을 이제 주요 대책으로 하는데 지금 뭐 현재 민주당 발표 내용이 지금 기사에서 언뜻 먼저 보이는데 뭐 보니까 요번에 아마 초강력 대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억 원을 대출한 집에서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은 그 1억 원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는 이런 지금 이제 대책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자녀 가정에는 24평짜리 이제 공공주택 그리고 이제 세 자녀에는 33평짜리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출산율의 이제를 이제 높일 수 있는 아마 파격적인 정책들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2024년만 해도 이제 뭐 0세, 1세 지원하는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것 자체가 문화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런 이제 대책들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요 부분 때문에 아기용품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회사는 깨끗한 나라, 두 번째는 제로투세븐, 세 번째는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담아놓은 종목은 오늘 1월 18일 기준으로 5% 이상 오른 종목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이 종목들이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인데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 세 종목은 지금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급등이 뭐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이제 오르고 있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종목을 보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 이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오르는 호재는 테마주 각각의 이제 어떤 뭐 재무지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매출액이나 이익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뭐 움직이는 대장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누군가가 테마주 중에 어떤 시위를 먼저 이제 매수하면서 그 특정 종목의 주가가 먼저 출발하고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이 이제 테마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깨끗한 나라의 경우만 봐도 영업 적자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률도 이게 이제 훨씬 안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보다 깨끗한 나라가 이제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재무제표는 이런 테마주 분석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매출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냐?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24% 지금 매출이 줄어들게 된 거고 삼성출판사, 홍성그룹도 이제 마찬가지죠. 반면에 아가방 컴퍼니나 토박스코리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성장률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가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뭐 그런 지표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은 사실 분석하다 보니까 이 토박스 코리아 여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토박스 코리아는 유아용 신발
이제 30개 브랜드를 뭐 외국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383억 원으로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크진 않죠. 근데 매출 성장률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21.78%고 유아용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출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브랜드의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대감이 있고, 보통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적은 자금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 테마주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뭐 대체로 보면 다 크지는 않거든요. 작은데 토박스 코리아는 전반적인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은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 대책 관련해 가지고 관련 주주를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뭐 예산에 이제 많은 부분을 지금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마 쏟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테마로 이렇게 주목받은 종목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호재가 뜰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고령화 관련된 테마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자주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상장하게 될 종목 중에서도 공모주 중에서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2차전지, 뭐 환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뭐 공모주에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